모든 수치가 아주 건강하시네요. 의사의 이 한마디에 고성희는 악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지은호의 검진 결과표. 그것은 단순한 건강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박영란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조건, 기적의 일치율을 확인한 사형 선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동업자를 믿고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죠. 아마 그녀는 고성희에게서 온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가증스러운 문자에 이사님 덕분에 저도 건강 잘 챙겼네요. 감사해요라는 순진한 답장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감사가 다른 한 사람에게는 사냥의 명분이 되는 순간 고성희는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은혜는 잊지 않을게. 내 심장으로 갚게 될 테니. 이제 모든 패는 고성희의 손에 들어왔고 사냥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뇌피셜 예고편에서는 이 결과표를 손에 쥔 고성희가 지은호의 심장을 빼앗기 위해 어떤 첫 번째 덫을 놓게 될지 그 소름 돋는 첫 단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고성희가 받아든 지은호의 건강검진 결과표 위로 박영란의 이름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차가운 진료실 공기 속에서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먼 세상의 소리처럼 덤덤하게 울려 퍼졌는데요. 모든 수치가 아주 건강하시네요. 특히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말이죠. 그 순간 고성희의 입가에 스친 미소는 온화한 감사함이 아닌 사냥감을 확인한 포식자의 섬뜩한 만족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딸 박영란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다는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고성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과를 기다리는 지은호에게 세상 가장 다정한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지 실장님,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시대요.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라니까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끌며 사업 파트너의 건강을 챙기는 사려 깊은 어른처럼 살갑게 굴었죠. 하지만 그 손길 아래에는 지은호의 건강한 신체를 자신의 딸 박영란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끔찍한 욕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릴 적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고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은 남편 박진석에게조차 교묘하게 숨긴 채 고성희 혼자서 비밀리에 해결책을 찾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지은호였던 거죠. 한편 이지혁의 속은 질투심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박성재가 PC방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떠들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비혼주의자라며 지은호의 고백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손을 놓았을까?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와 이지혁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성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늘 오가던 단골 술집, 두 절친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지혁이었어요. 너 지은호 좋아하냐? 돌직구 같은 질문에 박성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한다. 너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네. 박성재의 솔직한 인정에 이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보다 중요한 건 은호 후배 마음이야. 은호 후배가 아직 너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강요할 생각 없어. 그냥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 주고 싶은 것뿐이다. 친구를 향한 변함없는 우정과 한 여자를 향한 진심이 담긴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은 오히려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고작 질투심에 눈이 멀어 두 사람을 미행하고 비아냥거리기나 했는데 박성재는 이토록 어른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나 소유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뒤늦게 깨달아버린 그래서 더 아프고 절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심경 변화를 알 리 없는 지은호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자신을 밀어냈던 이지혁이 동업을 시작한 이후 사사건건 간섭하며 곁을 맴도는 것이 불편했어요. 특히 박성재와 함께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이지혁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옮긴 사무실에서 단독주택 인테리어 시안을 두고 두 사람은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예산 초과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가장 원하는 디자인이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죠.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 실장님은 너무 감성적이시네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지혁의 냉정한 말에 지은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네, 저 감성적이에요. 하지만 이 대표님은 너무 비인간적이세요. 사람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어요? 앞으로는 일 얘기만 해주세요. 더 이상 선 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동업자일 뿐이니까. 차갑게 돌아선 지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이지혁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 넘지 말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의 집에서는 작지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이었죠. 정년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리던 이상철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내 김다정은 물론이고 할머니 조옥래까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이상철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역시 죽지 않았어. 어머니의 칭찬에 이상철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노력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데 자신은 고작 사랑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죠. 그날 밤 이지혁은 인터넷으로 최고급 전문가용 공구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아버지의 책상 위에 조용히 상자를 올려두었죠. 아버지, 실기시험 꼭 합격하세요. 말로는 차마 전하지 못할 응원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구 세트를 발견한 이상철은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뚝뚝한 아들의 속 깊은 진심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부자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와 이지환의 관계를 정리한 후 지은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지은호가 의붓아들 박성재와 아는 사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지은호는 그저 운 좋게 찾아낸 완벽한 기증자일 뿐이었습니다. 박성재 또한 지은호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지은호가 최근 어떤 재력가 사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자신의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새어머니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고성희의 계획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영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박진석과 고성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했습니다. 신부전이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지금 당장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충격에 빠진 박진석 옆에서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이지혁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박성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재야, 영나가 위독하다. 빨리 한국대학병원으로 와. 박성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혁아, 미안하다. 나 먼저 가봐야겠다. 영나가 위독하대. 한국대학병원이야. 박성재가 급하게 뛰쳐나간 직후 이번에는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배, 어떡해요? 저 아시는 분 딸이 갑자기 쓰러졌대서요. 지금 병원으로 가보는 중이에요.
오늘 늦게까지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그런데 어디 병원인데? 한국대학병원이요. 이지혁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멈칫했습니다. 한국대학병원. 방금 전 박성재가 달려간 곳과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저 우연의 일치려니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지은호가 탄 택시가 병원 응급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차에서 내린 지은호의 눈앞에 슬픔에 잠긴 얼굴로 마중 나와 있는 고성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 실장님 와주셨군요. 정말 고마워요. 고성희가 지은호의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다른 입구로 뛰어들어온 박성재가 중환자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 저편으로 고성희와 함께 병원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지은호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동생 걱정에 정신이 없던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비극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호는 고성희를 따라 중환자실 복도에 다다랐습니다. 고성희는 수술실 표시등을 가리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영나가 저 안에서 지 실장님, 우리 영나가 마지막으로 지 실장님 디자인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했는데. 고성희의 처절한 연기에 지은호의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진석과 함께 걸어오던 박성재가 고성의 옆에 서 있는 지은호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은호 후배? 박성재의 목소리에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박성재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성재와 지은호 그리고 고성희.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드라마는 다음 회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